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뭔가 메이크업으로 변신을 확확 하고 싶은데 음영을 준다고 줘도 뭔가 그렇게 눈이 커지지 않고 색깔을 바꾼다고 바꿔도 바꾼 색깔이 잘 보이지 않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의 어떤 옛날에 화장했을 때의 그런 마음들을 막 일으켜서 되게 신나서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저랑 같은 마음가짐이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많이 말씀드려봤으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메이크업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페이스 프라임 실키 피니쉬 이 정도 짜서 제가 써본 프라이머 중에서는 가장 꾸덕하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모공이 너무 커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프라이머예요. 그리고 제가 밀어본 제형 중에 가장 밀리지 않는 그런 제형이었기 때문에 오늘 스틱 파데 쓸 거거든요. 그래요. 밖에서 빵빵이가 울리네요. 스틱 파데를 쓰지 말라는 건지 사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밤. 이 시간에 저렇게 경적을 울리는 저 사람은 뭔가요? 많이 화가 났나? 스틱 파데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컨실러는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롱이에요. 이게 색깔이 극단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브러쉬 시그마 F70번에 딱 묻혀가지고 컨실러 브러쉬는 양옆으로 다 먹여주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보라색일까요? 저 뉴트럴 그린은 데일리 메이크업 혼자 할 때 볼에 이렇게 득닥닥 발라봤거든요? 근데 되게 좀 컨실러임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로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미디엄 베이지라서 제 색상보다는 조금 어둡습니다. 오늘은 뷰티 얘기만으로 깔끔하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작업실에서 찍는 거고 배경지 앞에서 찍는 거니까요. 그래요. 깔끔하게 진행하기로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벌써 말이 많지만 깔끔하게, 쌈박하게 바비브라운의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요거는 샘플로 좀 써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비브라운의 담당자님이 제가 스틱 파데 쓰는 거는 못 보셨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거는 파운데이션이 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뭉쳐있는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온 거 맞긴 한데 그렇다고 정말 빠르게만 터치를 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뭉쳐있는 제형, 힘 있는 제형은 이렇게 힘있는 브러쉬로 써주면 좋습니다. 묽은 건 힘없는 도구, 뭉쳐있는 건 펼쳐줄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도구.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154번의, 좀이 아니죠? 많이 좋아하죠? 154번의 모공 브러쉬. 힘이 있지만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탄력도 있는 굉장히 쫀쫀한 느낌의 브러쉬. 그리고 요거랑 좀 그나마 비슷한 게 루나의 브러쉬거든요. 요거는 근데 좀 짧아서 힘이 좀 더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더 있는 거는 시그마의 요거. 얘는 숱이 많아가지고 대빵 더 힘이 있고요. 더 힘이 있는 거는 이 더툴랩의 빗자루 브러쉬.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더 딱딱해지면 질수록 기초 발라놓은 게 더 때처럼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필요하고 클리오의 이런 브러쉬도 있잖아요. 요거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또 느낌이 좀 다른? 저는 일단 154번 하도 썼으니까 루나 이게 메이크업 포에버 154번의 약간 대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틱 파데는 좀 더 퍼석한 느낌으로 발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 오일 같은 거 깔아주고 얘가 되게 뻑뻑하기 때문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기초를 해주면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기초를 개떡같이 해서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할게요. 이건 파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수습을 해볼게요. 이거 아이디에이지 수분크림 제가 작업실에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거 옆에 둬가지고 요거 종종 쓰거든요. 요새 요거 말고 수분크림도 이것저것 테스트 많이 해보고 있는데 좋은 제품들 써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 소개할게요. 스틱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는 수분크림을 좀 두둑히 올려주고 너무 수분크림이 마르기 전에 빠르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시간을 아껴야 되는 출근 시간, 아침에 학교 가는 그런 바쁜 시간에 빠르게 메이크업 하면은 우연히 궁합이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겠죠? 크림이 마르기 전에 얼른 올려버리니까. 그걸 내가 일부러 계산하고 한 게 아닌데 빠르게 하다 보니까 바르고 금방금방 하게 되는? 이게 참 메이크업은 실패했을 때 수습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누명 쓰기 진짜 좋아요. 기초 잘못해가지고 궁합 잘 안 맞아서 파데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파데 자체가 그냥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전!
봐봐, 이게 미끌리는 것 자체가 크림 때문에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일 쓰셔가지고 너무 얼굴이 무겁다 하시면은 이런 스틱 파운데이션하고 딱 만나면은 스틱이 약간 딱딱하게 탁탁탁 붙는 제형이니까, 물론 이것보다 베네피트는 되게 촉촉하게 밀려서 발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다크닝을 느끼긴 했었는데 좀 더 화사한 색깔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비는 워낙 딱딱 붙는 제형이라 오일이나 뭐 라이프 플랑크톤 같은 그런 발효된 에센스 이런 거 많이 먹이시는 분들한테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브러쉬가 조금 수분감을 뺏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더 촉촉하고 잘 밀리는 파데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지금 복잡한가요? 근데 파데는 그렇게 느끼면 되게 재밌는데, 요런 공법으로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쭉 일자로 긋지 말고. 이미 얼굴에 바를 때부터 살짝 도포를 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면은 블렌딩이 더 어렵지 않고, 그렇지. 좀 나아요. 네, 스틱 파운데이션 제형 특성상 저는 좀 더 내 피부가 약간 매끈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추천하고, 내 피부 상태가 저처럼 며칠 좀 안 씻고 자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어쨌든 여드름이 좀 있고 거칠거칠한 피부에는 관리를 해주는 게 1번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관리 못할 때 있잖아요. 관리 못했다고 뭐 한 소리 들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바쁘고 지치고 그냥 잘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촉촉한 파데를 쓰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 면적에, 그러니까 넓은 면적에 팍팍팍팍 찍고 펼치니까 훨 나은 것 같아요. 이쪽보다 더 나아 보이죠? 그리고 처음 찍었을 때보다 퍼석한 느낌도 덜 나고. 근데 이게 좀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이제 막 이 유튜브 하다 보면 나 요새 피부가 왜 괜찮지? 이상하네?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 안 씻고 주무시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트러블 피부가 때에 민감해요. 모공 속에 박혀있는 때, 그게 바로 여드름으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제가 요 쓱싹이 써볼게요. 제가 요거를 평소에 그렇게 안 썼었는데 그 이유가 면적이 조금 브러쉬가 작다 보니까 터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힘이 있는 브러쉬는 블렌딩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약간 뭉칠 수도 있어요. 특히 저처럼 좁쌀 여드름이 있고 각질들이 오늘 피부 상태처럼 안 좋을 때는 더더욱. 좀 넓은 걸로 해볼까요? 이런 넓은 거는 또 약간 다 껴져 나가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피부는 그냥 터치만 하면 안 되고 내 얼굴에 어떻게 발리고 있나 상태를 파악하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려지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더 매끈한 피부이신 분들한테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으나, 저처럼 컨트롤을 많이 해줘야 되는 예민한 피부일 때는 사태를 보면서 만져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좀 요철이 많은 피부보다는 매끈한 피부이신 분들한테 더 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느낀 거. 저와 비슷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피부가 더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끈한 피부한테 되게 쉽고 빠르게 좋겠다 한다고 해서 이 브러쉬는 그럼 되게 별로구나 라는 느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부 컨트롤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어쨌든 더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는 게 뭘까를 찾기가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더 원하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트러블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트러블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좀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피부 좋은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오늘 피부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틱 파운데이션 자체가 여름에 좀 적합한, 겨울에는 어쩌면 좀 퍼석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름에는 착 밀착이 돼갖고 잘 뜯겨져 나가거나 잘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제형. 그래서 지금처럼 각질이 많이 뜬 상태에서는 브러쉬가 잘못 닿으면 훨씬 더 피부 표면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파데의 수분감을 뺏어가지 않으면서 탄력감이 있다 보니까 밀착이 더 쫙쫙 잘 되고, 스틱은 블렌딩이 많이 필요한 제형인데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셔서 미니 사이즈는 집에 있거든요. 완전 행복해요. 집에서도 얘를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제가 지금 뿌개지게 발라놨는데 거의 컨실러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스틱 파운데이션 혹시 구매하시고 편하다 그래서 샀는데 오히려 그냥 파데보다 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실러라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깔아주고 오늘 한번 되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 EX. 이게 유명한 파데다 보니까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의견도 분분한 파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커버력이 강력한 건 아닌데 너무 묽어서 못 쓰는 파데 한번 올려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나아지지 않았어요? 재밌다 재밌다. 저한테는 스틱 파운데이션은 얼굴 전체의 컨실러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단계로 쌓으면은 지속력에 도움이 많이 되고 얼굴이 쫀쫀한 느낌? 이런 묽은 것만 올렸을 때는 광나고 가벼운 느낌. 안쪽에 하나 깔아주고 그 위에 올리면은 같은 묽은 파데여도 얼굴이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 되게 미세한 차이지만 나 혼자만 느낄 수 있는 전체 분위기 연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오늘 된 것 같아요. 파우더 슈에무라 더 라이트 벌브 글로잉 페이스 파우더. 이런 얼굴에 잔잔한 펄이 있는 파우더는 백화점에서 엄청 반하거든요. 대박 예뻐! 신부 같아! 이래놓고 막상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집에서 바르면은 세상에 그 펄이 다 어디 갔지? 이러면서 안 보여요. 근데 집에서의 환경은 제가 옛날부터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어둡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형광등, 광량도 모자라고 그러니 펄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기분이다 바르지 뭐 하는 마음으로 발라두면 여러분 지금 브러쉬를 빨고 나면 좀 더 잘 빠져요, 털이. 이게 어느 순간 살짝 은은하게 펄이 얼굴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펄 파우더는 그냥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살짝 보이길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발라준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로우는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5호를 쓸게요. 이 구프는 발림성이 하드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기 때문에 강한 눈썹 발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런 분들이다 할지라도 원래 내 눈썹보다 조금 밝은, 한 톤 밝은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컨투러하기에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선이 강하잖아요. 거의 지금 저도 점점점으로 그려놓고 안에를 대충 칠하고 이게 이니스프리 브로우랑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묽거든요. 이렇게 이상하게 칠한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진짜 파우더로 한 것처럼 갑자기 블렌딩이 엄청 잘 되지 않나요? 베네피트 저는 이 붉은 색감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붉은 계열의 브로우 중에서는 제일 예쁘게 다양하게 색깔을 뽑아낸 것 같아요.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프라이머 질감 중에서는 어반디케이 얘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VDL은 조금 묽은 편이고 이 질감이 지속력에도 가장 도움이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한데 똑같습니다. 요새 아이 프라이머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원래 손가락에 비벼서 바르는데 좀 양 조절에 익숙해지면 눈에 콕콕 찍어서 바르는 것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바를 섀도우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쿼드 4호 올 어바웃 나이트. 이게 전체적으로 쉬머한 질감이라서 도구 없이 손으로 바르기에 괜찮은 섀도우입니다. 이 두 번째 색깔로 좀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붉은 느낌으로 음영을 줘보려고 해요. 굉장히 맥스러운 그런 섀도우인데 생각보다 질감이 매트 섀도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이브라이머를 발라서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브러쉬가 좀 더 편하다. 손으로 바르기에 더 편안하려면 쉬머한 입자 그게 더 싸그닥싸그닥 더 거칠거칠한 질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발랐을 때는 얇고 밀착 잘 되고 쉬머한 펄감 약간 느껴지지만 원래 좀 얇은 질감들이 손으로 바를 때 더 블렌딩이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색감이 좀 잘 안 받는? 저도 여러분들이 눈에 뭐 별로 안 발랐을 때 훨씬 낫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크림 메이크업이나 뭐 스트로빙 메이크업 때 했던 그 정도의 되게 깊은 색감도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처럼 색감이 좀 안 받는다 싶으신 분들은
눈 영역을 넓게 해서 깊게 음영을 더 과감하게 강하게 빡 주는 것보다는 넓게 슉 깔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그래도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콧대가 얇기 때문에 쉐딩을 막 멋지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섀도우 단계에서 눈 앞머리를 벽을 하나 쌓아준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눈썹까지 좀 넓게 그러면서 가짜 눈을 한 겹 더 만든다는 이 쉐입의 기준? 요건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버려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 라인을 하나 더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정말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더 머릿속에 더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계산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어둑하게 주고 언더도 그리고 이렇게 그윽하게 갈 때는 언더를 소심하게 가는 것보다는 너무 다크서클인가 싶을 정도로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더 그윽해져요. 위에랑 밸런스도 더 맞고. 근데 전 처음에 이렇게 넓게 언더를 바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인 부담이 너무 오고 혼자 섀도우 바르면서 혼자 막 상처받아요. 나 왜 이렇게 이상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완성된 모습을 상상할 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순간 응? 이것이 다 눈이야. 이게 되게 더 메이크업의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면서 이것이 눈이다. 굉장히 다크 서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뿔그리 불금하게 세 번째를요. 이게 또 잘못 바르면 눈두덩이 피나요. 맞았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속눈썹 가까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색깔은 오히려 꼬리 쪽으로 가야 날렵하게 쉐입이 더 잘 잡히면서 부담도 없어지고 딱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앞머리까지 가지도 말고. 그리고 섀도우 이제 닦아요. 브러쉬에 있는 걸 손등에 닦아가지고 이걸 이제 비벼를 하다 보면 막 오 그라데이션 되고 있어 오 하면서 이 움직임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는 내 눈을 바라봐야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되고 오 이게 점점 눈두덩이에 이제 피가 더 나고 있어. 이게 좋아 멍이야 이렇게 멍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라이너를 발랐을 때 딱 밸런스가 딱 맞아요. 아이라이너를 그릴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눈두덩이 이쪽이 섀도우가 더 뭉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갈등이 와요. 내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더 진행을 해서 과감하게 오늘의 룩의 변화를 줘볼 것인가? 근데 이때 과감하게 계속 터치를 해야 메이크업의 변화가 확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색깔은 바뀌었지만 아무도 색깔이 바뀐 걸 알아보지 못하는 눈에 뭘 발랐지만 사진을 찍어도 눈화장을 한 것 같지 않은 생눈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 중요해요. 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나요? 너무 재밌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쪽 꼬리가 안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그려지는 부위에 딱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에 그려지도록 섀도우를 다시 묻혀가지고 꼬리를 뺐잖아요. 이렇게 샥 이렇게 되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모양이 보이고 다시 이제 섀도우를 손등에 닦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비벼요. 그러면 이쪽 눈에도 마저 멍이 들고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놓으라고 그런 것처럼 왼쪽 눈두덩이를 맞았으면 오른쪽 눈두덩이도 맞아주는 거죠. 이러면 이제 뭉치지 않고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도 그라데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같은 브러쉬를 쓰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이쯤에서 돈이 필요해요. 브러쉬를 살 돈. 그래서 이 언더는 이런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언더 속눈썹 털 라인을 만져준다 하는 느낌으로 그리다 보면은 살살살 당겨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상황을 또 느껴야 돼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좀 되는구나. 근데 혹시 저처럼 삼각존이 좁으신 분들은 그라데이션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라인만 그려지더라도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로로 쓰면은 라인만 그려지고 약간 세로로 브러쉬를 세워가지고 가로로 당겨주면 또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려면 아까 첫 번째 발랐던 언더 섀도우의 영역이 생각보다 되게 펜더곰처럼 넓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메이크업 망칠까봐 또 마음에 갈등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멍탱이가 올라간 것처럼 됐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매니의 살구빛의 밝은 섀도우를 겁없이 손가락 끝에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메이크업의 기쁨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이렇게 딱 되게 하얗게 강하게 확 올려줘야 돼요. 제가 또 섀도우 색감에서 한소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짙은 색감 안 어울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색깔을 찾으면 그 색깔로 짙게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물론 밝은 느낌이 더 잘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짙은 게 진짜 다 이상하진 않다? 뭔가요? 말장난인가요? 그리고 여기 언더 애교살에 이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쉬머한 이런 거를 바르고 싶다 하면 다시 또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조그만 브러쉬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런 브러쉬를 더 사면서 더 이런 눈에 칠하는 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거는 피카소 777번. 딱 숫자도 외우기도 쉽고 더 사기도 쉽고. 지갑아 열려라. 이렇게 해야 이게 되지. 이거는 손으로 바른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지가 않더라고요. 내 손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글리터 타입의 액상 섀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브러쉬 필요 없어서 좋긴 한데 만약에 그런 걸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막 이러기 쉬운? 근데 이런 거는 살살살 발리니까 내 눈에 점점 적응이 되면서 바르는 과정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나도 좀 더 내 메이크업에 주눅들지 않고 나 오늘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안 들게 되는? 그리고 피부가 좀 붉으면은 이게 섀도우가 이게 묻은 게 아닌데 섀도우가 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좀 트러블 피부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또 이쯤 해서 뭔가 색깔을 덧칠해야 하나? 이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색깔을 덧칠하면 안 되고 뷰러를 해주고 아이라이너를 한번 좀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오히려 전체적인 밸런스도 더 볼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음영이 더 져 보이는구나. 이게 더 눈에 들어와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은 그냥 되게 멍든 것 같고 계속 마음의 갈등이 올 시기거든요, 아직. 그래서 섀도우 그라데이션을 하기는 해도 그 그라데이션 영역이 굉장히 좁게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게 마음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리 드롭스가 릴리바이레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대요. 이것도 그냥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아이라이너가 쭉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페어리 드롭스를 쭉 써보니까 확실히 펜슬 타입은 타 브랜드도 그렇지만 빨리 굳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슬 아이라이너는 쟁여두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살 것만 빨리빨리 하나씩 사서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바꾸고 그런 식으로. 저는 월러 브라운? 이게 눈에 잘 안 띌 것 같기도 한데 띄네요. 월러 브라운이 되게 더 연한 그런 월러 브라운까지는 아니고 약간 짙은 느낌이 나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사자마자 발림성이 제일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림성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럿이 좀 누런 느낌이 더 난데? 바꾸겠습니다. 붉은 아이라이너가 있으면은 이런 팥죽 느낌하고 되게 나은데? 로즈벨벳? 이것도 내가 한번 썼었네 어쩐지. 이게 딱 내가 좋아하는 색깔만 자꾸 사게 되고 이런 거 보면 보는 눈이 썼었던 건지 몰랐는데도 또 골라. 근데 또 이런 라이너가 얇게 빼기가 어려워서 안 쓰게 된다고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눈매가 뒤쪽을 두껍게 그려주는 게 좀 편해서 쓰는데 이게 꼬리를 얄쌍하게 쉽게 빼기가 아무래도 얇은 아이라이너보다는 좀 더 컨트롤이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이게 부드럽게 넓은 면적을 쓱쓱 바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엄청 좀 길게 뽑아요. 길게 뽑다 보면은 내 파운데이션만 발린 영역까지 막 이게 바르게 되거든요. 그럼 또 마음에 갈등이 와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막 손이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그 마음과 싸워 이겨가지고 얘를 이 뾰족한 라인으로 이렇게 눈썹 거의 끝에까지 이렇게 왔을 때 눈 길이가 탁 확실하게 길어 보이면서 제가 자주 주장하는 셀카가 잘 나옵니다.
이 아이라인 길이가 왕중요해요. 그래서 왜 뷰티 튜토리얼 중에 섀도우 색깔 별로 바르지도 않았는데 눈 겁나 화려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아이라인의 길이, 그리고 속눈썹. 여러분, 내 눈 탓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라인 길이 진짜 이거 자로 한번 길이 재볼까요? 몇 센치일까요? 제가 이걸 자로 진짜 한번 재볼게요. 와, 여러분, 제 아이라인은 지금 1.5cm예요. 눈꼬리 끝에서부터 진짜 1.5cm다. 여러분, 눈꼬리 끝에 1.5cm를 한번 재보세요. 엄청 길걸요? 이게 1.5cm씩은 빼줘야 얼굴도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백이 더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 선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약간 가려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눈도 커지고, 여러분, 아이라이너는 1.5cm.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눈 크기가 엄청 커졌다 생각되시는 그런 뷰티 유튜버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한번 화면을 유심히 보세요. 아이라이너 진짜 길 거예요. 확실히 아이라이너가 눈 크기에 맞춰서 짧게 딱 끝나면 그냥 깔끔한 그 정도 느낌이고, 변신을 원하신다 하시면 1.5cm 이상. 그리고 1.5cm 정도는 빼줘야 가운데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도 두꺼운 느낌이 더 보이고, 눈을 떴을 때에도 좀 더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퉁퉁 튕기면서 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해야 그려져요. 쭉 하면은 살이 쭉 딸려와가지고 다 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뿔그리로 하면은 아무래도 되게 박쥐 같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리여리한 색으로 레드브릭? 요거는 펄이 없네요. 얘는 눈 동공 밑에 아니라 뒤쪽으로. 진짜 아이라이너는 음식과 같아요. 빨리 먹어 치워야 돼. 이것도 빨리 써서 치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색깔에 이제 펄을 심한 거 줬잖아요. 그리고 펄 그라데이션처럼 골든 핑크? 사실 이런 펄 아이라이너 같이 생긴 거는 시중에 굉장히 많고 아무 브랜드나 가서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 사놓으면은 앞머리에 얘만 하면은 되게 딱딱 끊기면서 막 빡! 이런 느낌 나기 쉬운데, 데일리에서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쉬머한 섀도우를 깔아놓고 이걸로 한번 위에 더 올리면은 그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라고 나에게 마음속에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없어지는, 그러면서 화장이 진짜 더 즐거워지면서 미치면서 지갑이 열리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죠.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붉은 아이라이너를 그리면은 아이라이너가 너무 빨간가? 이렇게 또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또 와요. 그냥 까망으로 할까 싶은데 그럴 때 약간 이런 갈색빛이 있는, 이거보다 붉은빛 좀 더 없어도 돼요. 그냥 갈색 같은 걸로. 그러다 보면은 이 얇은 브러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로 브러쉬 하지 말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가로로 가면은 그라데이션이 훨씬 쉽게 돼요. 근데 꼬리 쪽에 와서는 다시 가로로 방향을 좀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꼬리도 이렇게 하면은 꼬리 모양이 날렵한 게 없어지고 둔탁해지거든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둔탁하게 해야 그라데이션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세로로 브러쉬를 세워가지고 옆으로 이동 하면서 쌍꺼풀 라인 혹은 딱 눈을 떴을 때 약간 보이는 라인까지 이렇게 해주고, 끝쪽에 와서는 그라가 아니라 오히려 꼬리가 살아야 되니까 가로로 눕혀서 가로로 진행. 한 번 더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냥 진행 전진 해서 뒤쪽은 다시 가로로 쓱싹. 여기에서 약간 여기 앞쪽에 살짝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톡톡 쳐서 올려주면은 뒤에만 음영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이상해 보이는 걸 좀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영상에서는 뒤에만 음영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더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뒤에만 음영이 강해 보이는 걸 없애주려면은 여기도 여기지만 저는 눈두덩이가 넓어서 여기에 처음에 발랐던 색깔을 좀 더 강하게 음영을 확 잡아주면 뒤에만 음영이 들어간 그런 느낌을 더 없앨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역이 엄청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만 해봐야 어차피 좁아갖고 그렇게 티도 안 나거든요. 약간 저한테도 이미지 변신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저 오늘 간단하게 한다던 거 어디 갔나요? 걔 누구예요? 걔 그렇게 말하는 걔는 자기 자신을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색감 더 준다 했잖아요. 처음에 발랐던 이 두 번째 영역의 색깔을 이 블렌딩 브러쉬가 또 필요하네. 지가봐 열려라. 그래서 손등에 한번 살짝 닦아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해보자가 점점 이렇게 압력을 살짝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색깔이 칠해지는 건지 저처럼 예민한 피부는 파데가 발랐던 게 벗겨져가지고 빨개지는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찍어보고 압력을 가할수록 파데가 벗겨지는 건지 색깔이 칠해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빨갰던 피부가 돌아오면은 아, 섀도우가 칠해졌구나 혹은 파데가 벗겨졌구나를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가 아니라 잘 티 안 나요. 사실 파데가 벗겨지나 섀도우가 발라지나 색깔이 조금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윽해진 느낌이 나면서 코가 조금 더 살아 보이는, 현실에서는 좀 더 티가 많이 납니다. 영상에서는 더 확확 색감 변화를 줘야 아, 좀 했네 싶긴 한데 블렌딩 브러쉬는 맥의 224번이 제일 좋아요. 적당히 모아져 있고 길이도 적당해서 이게 누르는 텐션감도 적당하고 블렌딩도 잘 되고 또 너무 퍼져 있으면 이게 색깔이 너무 넓게 발려가지고 또 멍이 들거든요. 이게 딱 좋아요. 물론 쓰다 보면 퍼지긴 하지만 또 빨면 다시 모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음영을 준 날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더라도 좀 이런 속눈썹을 붙여줘야 딱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마스카라만 하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속눈썹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반쪽짜리 있잖아요. 미샤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집게는 영국에서 산 건데 이렇게 있으면 찝어져 있고요. 얘를 이렇게 손으로 탁 누르면 열려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확실히 제가 평소에 쓰던 그 열림과 닫힘이 아니라서 불편해요. 근데 왜 쓰냐면 이게 또 신기한 걸 사잖아요? 이걸 또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쓰잖아요? 막 고집 피우고 이걸로 끝까지 잘 붙여보려고 하다가 한번 망하고 원래 쓰던 집게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오른쪽을 먼저 붙이고 싶었는데 왼쪽 속눈썹이네요. 이럴 때 굉장히 실망스럽죠. 나는 오른쪽을 먼저 붙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뭐 조금 투명해지면 붙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불다가 그냥 붙입니다. 얘를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집게가 거꾸로기 때문에. 올려주고 이제 집게를 거꾸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원래 쓰던 집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눈썹 올려줄 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 눈 앞머리 요 끝에는 좀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있으면서 눈을 안 깜빡거리도록 참으면 이제 안구건조증이 좀 더 심해져요. 훨씬 낫지 않나요? 저도 평소에 속눈썹 붙이는 거 아무래도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잘 안 하게 되긴 한데 이 속눈썹이 주는 효과는 확실히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삐아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붓펜은 항상 열기 전에 흔들고 열고 나서 아, 흔들어야지 하고 뚜껑 닫고 다시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긴 하지만 좀 조금 덜 마르긴 했는데 흰풀은 확실히 좀 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쪽짜리 속눈썹은 굉장히 끊어져 보이기 때문에 앞머리에도 좀 색칠해줘야 돼요.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좀 낫죠. 그래도 털이 끊어져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그럴 때는 현실 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전 속눈썹 붙이면 막 뷰러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뷰러를 잘못하다 보면 너무 뿌리에 찝다 보면 속눈썹이 막 떨어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붙여놓으면은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페리페라 마스카라가 되게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페리페라는 좀 전체적으로 제품 질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대도 좀 있긴 하지만 구달도 괜찮고 그쪽 계열이 전 제품이 좋아요. 제가 사실 페리페라 제품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사실 시드니님이 놀러 오셨다가 저한테 페리페라 립 하나 주시고 가셨거든요. 딱 발랐는데 항상 뭔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 없었어요. 좋네, 가볍고. 지금 발음이 약간 이상했는데 좋네, 좋다, 좋네, 가볍고 이건데 좋네, 가볍고 이렇게 이상한데. 이땐 언더도 좀 해주고 사실 속눈썹을 붙이고 나면은 더 눈 뒤쪽에 강한 색깔을 올리기가 더 좋아요. 부담이 좀 덜 되고 그냥 생눈이었을 때 강하게 색깔 올리면 시커매지는 것 같은데 속눈썹을 올리고 여기에 강한 색감을 올리면은 음영이 지는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블러셔는 이런 느낌에는 아무래도 약간 막 당연히 막 핑크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P740 쉐무라 되게 오랜만에 쓰는 블러셔다. 원래 누드팝이 바르고 싶었는데 클리니크 그게 지금 안 보여요. 약간
뒤쪽으로 쉐딩 하듯이.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핑크기가 좀 느껴지는 거라서 얼굴에 막상 올리면 되게 그윽한 그런 느낌의 블러셔라 생각하시면 얘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블러셔다 싶은 제품? 쉐딩 효과로 좋겠다 해서 샀는데 되게 블러셔 같은? 근데 블러셔다 기대하고 사면은 되게 쉐딩 같고?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보아가 쓴다는 보아 블러셔로 유명한, 우리 엄마한테 얘를 준다면 너무 어두봐 할 것 같은 그 정도의 색감. 립을 색깔을 별로 안 할 거라서 투페이스드 저스티파이 바이 러브 블러셔 시리즈는 러브 플러시. 근데 이게 여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냥 톡 하면 열려요. 근데 이거 자꾸 안 쓰다가 열려고 하면 막 힘을 줘가지고 막 이러면 엄청 안 열리고 막 손톱 막 이러면 막 젤 다 벗겨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 그냥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이렇게 토끼가 귀엽게 있는, 근데 이게 발색이 강한데 튀어나오는 데다가 진짜 소심하게, 피부가 거칠면 블렌딩도 잘 안 돼요. 이쪽에 더 강하게 발색됐다. 그때 이걸로 더 문지르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지금 옆에 그냥 쓰던 거라서 보였는데 토니모리 프린 복숭아 팩트, 이게 솜털 베이지 색상인데 블러셔 바른 브러쉬를 손바닥에 살짝 털어대고 이런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살짝만 더 올려주면은, 사실 얼굴이 좀 더 건조해질 수는 있거든요. 금방 건조함의 공격에 당할 수가 있긴 한데 되게 보송한 마무리감 그리고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줄 수가 있죠. 피카소 브러쉬 쓰시려면 저는 605번보다 그냥 108번 브러쉬 2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파우더 발랐을 때 딱 되게 피부를 매끈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얼굴 전체를 색으로 물들어 준 다음에 파우더를 살짝 하긴 했지만 바비 브라운의 리터칭 완드 라이트 투 미디엄 색상을 나중에, 왜냐면 또 먼저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턱 라인에 아주 살짝,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훌라 라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사야 될 것 같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사실은 훌라가 많은 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많이 어둡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색이잖아요. 되게 브론징? 얼굴 탄 느낌? 그런 거를 좀 서양에서 즐긴다고 들었는데 피부가 어느 정도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한테는 잘 받는 색깔이 훌라였는데 제가 쓰기에도 좀 어두웠는데 그 라이트가 나와가지고 완전 반갑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립을 이제 색깔을 많이 주면은 제가 언니들한테 혼나요. 그럴 때 딱 좋은 컬러가, 오늘 경선님이 놀러 오시면서 저한테 캣본드 립을 이걸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블 대열 맞나? 키스 립스틱? 예쁘죠 이거? 이게 되게 말린 장미 같으면서도 너무 어둡지 않아서, 진짜 경선님 안목 있지 않아요 되게? 안쪽에 여기 안쪽에 힘을 더 주고 싶다 하면은 알마니의 립 마그넷 506번. 요거 캣본디는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립 마그넷이 지속력이 진짜 좋으면서 약간 광택감 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살짝 되니까 좋네. 근데 지속력 좋은 제품은 말 많이 하면 여기 점막하고 경계에 선이 딱 생기긴 하죠. 진짜 잘 어울리는데? 저는 오늘 마음에 듭니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귀걸이도 하고 왔습니다. 머리는 아까 그대로고요. 요거 앞에만 판고데기로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거 연습하는 셈 치고 만 다음에 요만큼 남긴 거를 이렇게 핀으로 하나하나 꽂았거든요. 요즘 고데기에 맞들려갖고 좀 하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가 개털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순정이 털 부드러운데. 아무튼 고데기를 하니까 머릿결이 좀 상하는 건 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잔머리에 꼬불꼬불 한다든지 이런 거에 좀 매력을 느낀다면 고데기를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신나서 메이크업을 촬영하다 보니 메이크업 할 때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을 잘 이기시고 화려한 그라데이션, 되게 깊은 룸메 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